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유니티 게임 엔진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유니티의 GUI도 아니고 유니티에 이제 게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UI 어세플러그인인 NGUI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NGUI가 어떤 건지 어떻게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NGUI 제 책에 8장에 있는 실습을 직접 하진 않고 그래서 NGUI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자 여러분 이제 8장에 있는 실습을 이제 따라가셨다면 잘 따라하셨으면 이제 아마 이런 결과물이 보였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시간에 저랑 같이 만든 2D 게임이 자동으로 총알이 발상되고 하늘에서 이제 에네미가 떨어지고 총알이 에네미에 부딪히면 이펙트가 출력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에는 이제 NGUI로 이제 이런 라벨을 만들고 라벨에다가 텍스트 출력을 하고 한 식으로 해서 이제 NGUI를 이제 게임에 적용시켜 보면 훨씬 전보다는 뭔가 좀 더 게임의 이제 모습을 갖춰졌죠. 자, 그래서 NGUI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GUI가 뭐냐라고 하면 오늘 강의에 사용할 NGUI는 조금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일단은 NGUI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은 최신 NGUI를 갖고 보시다 보면 저랑은 조금 메뉴나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요 골자인 핵심 키워드는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새 버전의 NGUI를 사용하시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어셋 스토어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하나 보시면 most popular의 NGUI Next Gen UI라는 것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95 정도 하는데 예전에 $200 했다가 $100로 했다가 세일도 했다가 그렇게 가격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현재 최신 버전의 NGUI를 쓰기 위해서는 유니티는 최소한 4.5.2 이상 돼야 최신 버전의 NGUI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NGUI의 버전은 이제 NGUI의 개발사의 홈페이지인데 이제 주요 이제 사용법과 개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소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아마 최신 버전의 NGUI는 제가 알기는 3.7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쓸 거는 좀 9버전의 NGUI지만 기본 개념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NGU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NGUI를 구입을 하고 다운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GUI에서 다운받으면 왔다고 하면 자, 일단은 새로운 씬을 만들어 볼까요? 뉴 씬을 만들어서 지금 게임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히어라키는 메인 카메라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NGUI를 제대로 임포트했다면 NGUI 상단 메뉴가 이제 생기는데 상단 메뉴 살펴보면 어태치어 콜라이더, 메이크 픽셀 퍼펙트, 판넬, 크리에이트 위젯, 크리에이트 뉴 UI, 판넬 툴, 카메라 툴, 폰트 메이커, 아트라스 메이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크리에이트 뉴 UI. 자, 이 부분 살펴보면 자, 레이어, 이 UI를 그릴 레이어. 보통 실무에서는 UI는 별도의 레이어를 두고 UI만 그릴 카메라를 가장 상위에 둡니다. 그래서
게임의 배경을 그리고 캐릭터를 그리고 이펙트를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에 UI를 덮어 쓰기 때문에 게임에 있는 컨텐츠가 UI를 가리지 않고 UI는 항상 상위에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그 UI의 그 팝업 메시지 창이나 인벤토리 같은 것들이 캐릭터나 배경에 가려지지 않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UI는 조금은 특수한 게임 내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지금은 제가 GUI라는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원래는 UI가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에 회색 부분은 유니티 엔진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고 이제 그 외 유저 레이어라고 저희가 새롭게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레이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UI 선택해서 UI를 그릴 카메라는 간단한 2D 그래서 Create Your UI를 클릭하면 이렇게 UI 루트부터 밑에 UI 루트, 카메라, 앵커, 판넬 이렇게 4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생긴 걸 볼 수 있고 제일 상위에 있는 UI 루트라는 애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최신 버전에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러가지 옵션이 생기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쓸 UI의 가장 큰 옵션입니다. 먼저 이것이 자동으로 화면 사이즈에 따라 자동으로 사이징 될 거냐 아니면 화면 사이즈가 변하더라도 자기 본연의 텍스트 이미지 크기 그대로 출력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좀 옵션이 다르지만 오토매틱이 켜있다면 지금 이 화면 사이즈가 바뀌는 대로 자동으로 이제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화면 사이즈 바뀌어도 그 사이즈를 유지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여주는 게 더 편하실 테니까. 그래서 create widget 그래서 여기에 뭐 아틀라스, 판타지 아틀라스, 판타지 폰트 이런 식으로 갖다 쓴 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NG에서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라벨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여기 판넬에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팅 되죠? 여기 에디트 누르면 라벨 밑에 판넬 밑에 라벨이 이렇게 붙은 거 볼 수 있고 옆에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UI 라벨이라는 컴포넌트,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붙으면서 그 안에 폰트, 내가 아까 지정한 폰트가 사용되었고 그 안에 new 라벨이라는 텍스트가 지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고도 이번에는 스프라이트를 재볼까요? 스프라이트, 그래서 add,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임의로 한 150에 150 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게임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UI 루트에서는 지금 오토매틱이 활성화되어 있고 매뉴얼 웨이트 높이값은 이 스크린 사이즈 높이값은 598. 자, 게임 창을 떼서 게임 뷰의 스크린 사이즈가 작아져도 우리가 만들었던 UI 크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작은 해상도에서도 원래대로의 우리가 지정했던 크기로 자동으로 이제 그 UI들이 리사이징이 되죠. 근데 여기서 UI 루트에서 오토매틱을 끄게 되면 화면 사이즈가 작아지는 대로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정 사이즈를 쓰거나 아니면 자동 사이즈를 쓰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바일의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이제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고정 사이즈를 두고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0에 600 정도를 두고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PC에서는 1280, 1024 정도를 기본 UI 해상도로 잡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해상도를 잡아놓고 쓰면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든 해상도가 바뀐 곳에 가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큰 수고 없이 이제 많은 머신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이 UI 루트 기능이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카메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셨다시피 UI를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 그려진 컨텐츠 카메라에서 그려진 내용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클리어 플래그는 기본적으로 뎁스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려질 거는 GUI라는 레이어만 카메라는 그릴 거고 다른 레이어를 그리진 않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은 오소그래픽 그 사이즈는 1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UI 카메라라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가 어느 레이어에서 이벤트를 받고 툴팁은 몇 초 만에 띄울 건지, 마우스 입력과 키보드 입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카메라에 붙은 이 밑에 있는 이제 UI 게임 오브젝트들은 이 UI 카메라에 의해서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다 보면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됐다 보면 예를 들어 이 스프라이트라는 애를 이렇게 화면을 올렸으면 지금 이 해상도에서는 상단 이쪽에 있지만 화면 사이즈가 바뀌면 상단에 붙어 있는 거 아니라 이 URL에서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얘의 중심 위치가 중앙이어서 그런데 상단에 있었다면 상단에서 떨어진 가격만큼 아까랑 비슷한 위치에 있겠죠. 즉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UI를 배치시킬 것이냐, 바로 이 지점의 기준을 앵커라고 합니다. 앵커는 총 9개가 있는데, 그래서 탑, 레프트, 탑, 라이트, 그리고 레프트, 센터, 라이트, 보텀 레프트, 보텀 라이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바로 앵커를 이제 클릭해보면 여기서 사이드라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보텀 레프트 방금 말씀드린 9개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스프라이트를 포지션을 가운데 놓고 앵커를 센터가 아닌 보텀 레프트로 두면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로 붙고, 레프트로 보면 왼쪽에 붙고, 탑 라이트로 붙으면 오른쪽 상위에 붙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프셋 값으로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냐에 따라 그럼 화면의 선도가 바뀌어도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앵커라는 것의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제 해상도 B를 갖고 있는 모바일 프로젝트의 경우는 꼭 이제 UI 배치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앵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 해상도를 지원하는 UI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판넬은 이제 그 밑에 그려질 UI 이제 오브젝트들, 컨테이너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들어있는 UI들을 드로우콜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클리핑, 특정 영역만 클리핑해서 이 부분만 나오고 싶다, 이 부분은 나오기 싫다라는 걸 클릭을 해서 내가 특정 영역만 보일 수 있게, 소프트 클립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 지금 심 쪽에 보시면 분홍색 영역이 클립 영역입니다. 분홍색을 벗어난 UI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앵커를 다시 센터로 바꿔서 판넬에 클립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클립의 사이즈만큼 이 분홍색 영역에만 화면에 잘려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와이드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이 안에 이제 노멀이 필요하냐, 뭐 뎁스가 필요하냐, 이런 건 또 패널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 판넬 밑에 붙어 있는 UI들 이렇게 라벨이 있고 스프라이트 있고, 이 외에도 NGU가 제공하는 컴포넌트의 NGU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신 NGU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대동소이 하니까 주로 인터랙션은 버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 버튼 컬러, 마우스 오버되거나 그럴 때 파트 컬러, 버튼의 키를 내가 바인딩하고 싶어, 특정 키가 입력되면 이 버튼 눌렸다 라고 하고 싶고, 버튼이 클릭되면 내가 특정 오브젝트의 샌드 메시지를 통해 함수 호출을 하고 싶다, 버튼 메시지, 버튼 오프셋, 특정 버튼에 오프셋 거를 주고 싶고, 버튼에 애니메이션을 붙여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로 붙여 있게 되고, 그 외에도 뭐 그리드라던가 뭐 팝업 리스트, 스크롤바, 슬라이더, 테이블 같은 것도 트윈, 간단한 기능이 있는데 색깔을 바꾼다던가 위치를 이동시키고 회전시킨다던가 하는 약간의 트윈 기능을, UI만의 트윈 기능을 만들어주고, 또 그 외 UI들 아까 줬던 앵커, 아트라스 이런 것들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엔주어 했을 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아틀라스라는 점인데, 아틀라스가 뭐냐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텍스처가 이렇게 4장이 있다. 근데 실제 게임에 나온 UI 텍스처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백 개, 많게는 몇천 개가 되는데, 그거를 작은, 막 32배 32, 16 by 16, 이런 작은 이미지를 하나하나의 파일로 들고 있으면 너무 개수가 많죠. 그리고, 그때마다 UI 하나 뿌려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파일 IO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텍스처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큰 텍스처에 모아서 그 텍스처를만 읽기만 해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UI들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커다란 UI 텍스처 모음, 커다란 텍스처인데 UI 텍스처가 모아놓은 커다란 텍스처를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텍스처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처 이런 식으로 이제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NGUI의 아틀라스 메이커를 누르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에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전에 만든 게 아마 새롭게 만들어 보면 판타지 아틀라스가 아닌 새로운 아틀라스로 아무래도 그 전에 선택됐던 아틀라스가 계속 설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논으로 바꿔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이렇게 4개, 이렇게 에이스 컴백과 네이버 이렇게 텍스처를 4개. 그래서 아틀라스 이름은 이제 테스트 아틀라스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처는 올리 간격은 1.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어셋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매트리얼, 하나는 이제 프리팹, 하나는 이제 이 앞에 있던 텍스처들이 모여있는 큰 텍스처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앞에 있던 4개의 텍스처가 하나의 텍스처에 모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한 번만 읽어도 이 4개를 따로따로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4개의 텍스처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아틀라스 프리팝. 이 안에 이렇게 텍스처 매트리얼은 어떤 걸 쓰고, 그 안에 코디네이터는 어떤 걸 쓰고, 스프라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텍스처 이름을 갖고 텍스처를 지정해서 화면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스프라이트다. 근데 아까 새로 만든 아틀라스를 지정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게임 씬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아틀라스에 있는 텍스처를 UI로 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폰트 메이커인데, 폰트 메이커는 기본적으로 그 UI 라이브러리는 폰트는 이제 주로 이미지 폰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루타입 폰트를 만들어서 그걸 이미지 폰트로 바꿔서 이미지 폰트를 바꾼 데이터를 갖고 와서 새롭게 폰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네이버 같은 데 가시면 아예 구글에서 할까요? 구글에 가서 BM 폰트라고 검색을 하면 엔젤 코드의 BM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트루타입 폰트를 비트맵 폰트로 바꿔주는데, 바로 이 비트맵 폰트를 갖고 엔지어에서 폰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갖고 저희가 UI에서 이제 글자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맵 폰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바로 이
이 프로그램인데, 비트맵 폰트 제너레이터라는 BM 폰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폰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바로 폰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만들면 데이터 파일이 하나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를 넣고 데이터 파일 넣으면 폰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NGUI의 폰트 메이커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NGUI는 이거 말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버튼을 만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아까 만든 스프라이트에 컴포넌트 NGUI 인터랙션 버튼 스케일 넣어볼까요? 넣고 여기다가 NGUI의 어태치 콜라이더를 넣고, 그러면 버튼 스케일 컴포넌트 붙었고 버튼 콜라이더, 이제 아무래도 입력을 받아야 버튼으로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게임실을 열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스케일이 되고 버튼으로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립트만 붙여도 어떤 스크립트가 있는지만 알면 버튼을 만드는 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지금 버튼 스케일 바뀌는 UI 버튼 스케일과 박스 콜라이더 이것만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저 버튼이 클릭하면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함수 호출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인터랙션에 버튼 메시지 이렇게 컴포넌트 붙이면 타겟, 예를 들어 뭐 UI 루트, 게임 루트에 뭐 어떤 특정 함수를, 예를 들어 스타트라는 함수를 호출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버튼이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스타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활용을 해도, 그래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NGUI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지금도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무에서 이제 UI를 만들고 할 때 이런 외부 라이벌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게임 개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